한국은 하늘이 보내준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남미 대륙 끝자락, 하늘과 맞닿은 해발 3,800m 안데스 고원에서 대한민국과 관련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볼리비아 푸카라 마을, 산소도 부족한 그곳에서 수백 년간 물 부족에 시달려온 원주민들 사이에 갑작스럽게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정체불명의 한국 기술팀이 있다는 현지 주민들의 충격적인 증언들입니다. 고산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는 극한의 환경에서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현지 아이들은 코리아는 하늘이 보낸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안데스 산맥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비밀의 문이 지금 열립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혜린입니다. 2023년 9월 볼리비아 푸카라 마을에 처음 발을 딛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해발 3,800m,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곳에서 저희를 맞아준 건 아이들의 기침 소리였죠. 어서 오세요. 촌장 테오필로가 힘겹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이미 반년 전부터 저희 팀이 올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을 입구에 선이 온 세상이 하늘색이었어요. 구름이 발밑에 깔려있고 공기는 맑지만 너무 얇아서 숨쉬기가 힘들었죠. 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아픕니다. 테오필로가 말했어요. 제가 마을을 둘러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아이들 입술이 갈라져 있고 어머니들은 물 한 방울이라도 아끼려고 쓰던 그릇을 다시 쓰고 또 쓰고 있었어요. 우기가 아니면 물줄기가 완전히 말라버려요. 가장 가까운 샘까지 걸어서 3시간이나 걸리죠. 마을 여성 지도자 루시아가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곳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물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첫날 밤 숙소로 배정받은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별빛 아래에서도 아이들의 기침 소리가 계속 들려왔죠. 내가 여기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루시아가 저를 마을 곳곳으로 안내해줬습니다. 여기가 우리 아이들이 물을 마시는 곳이에요. 그녀가 가리킨 건 작은 웅덩이였어요. 흙탕물에 벌레들이 둥둥 떠 있었죠.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물을 끓여서 마셔요? 제가 물었어요. 땔감도 부족해서 그냥 마실 때가 많아요. 루시아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건강할 리 없었죠. 그때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힘없이 인사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아이가 바로 카이로였어요. 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한국엔 물이 많나요? 카이로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에선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여기선 그런 물을 구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요. 우리도 물을 찾을 거야. 꼭 찾아서 너희가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해줄게. 제가 말했어요. 카이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해주겠다고 말이에요. 첫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이곳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물을 구하러 산을 넘어갔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온 가족이 나서서 물통을 나눠 들었죠. 하루 종일 걸어서 겨우 한 가족이 하루 쓸 물을 구해오는 거였어요. 신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테오필로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참고 살아야죠. 하지만 저는 이게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술이 있고 방법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 팀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저와 김수진 간호사, 이동현 지질학자, 박민수 기계공학자, 그리고 통역을 맡은 현지 활동가 마리오까지요. 처음 며칠은 고산병 때문에 모두 힘들어했어요. 숨이 차고 머리가 아프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왔죠.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 그런 고생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설사와 기침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보면 빨리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저는 매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희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산소도 부족한 이곳에 정수 시스템을 가져온 나라가 있다니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정말 코리아는 특별한 나라인가 보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첫 주 마지막 날 저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 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고원과 그 위로 흘러가는 구름들. 정말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외롭고 메마른 느낌이었죠. 여기서 물을 찾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카이로와 다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테오필로에게 정수장치 설치 계획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죠. 우리 땅에 구멍을 뚫는다고요? 테오필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파차마마가 화를 낼 거예요. 파차마마는 이곳 사람들이 믿는 대지의 여신이었습니다. 땅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믿음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어요. 촌장님, 저희는 대지를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대지가 숨겨둔 선물을 찾아서 여러분과 나누려는 거예요. 하지만 테오필로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마리오가 도움을 줬습니다. 촌장님, 이분들이 가져온 기술은 땅을 더럽히지 않아요. 비침 투영 관정이라고 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으면서도 깨끗한 물을 뽑아낼 수 있답니다. 마리오의 설명을 들은 테오필로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정말로 파차마마를 화나게 하지 않을까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보세요. 이 시스템은 태양의 힘을 빌려서 물을 정화합니다. 태양도 파차마마의 선물이잖아요. 테오필로가 코카잎을 씹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코카잎을 씹으며 조상들의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그가 입을 열었어요. 파차마마께 물어봐야겠어요. 오늘 밤 제가 꿈을 꿀 테니 내일 아침에 답을 드릴게요. 저는 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별을 세며 지냈어요. 정말 여기서 물을 찾을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의 간절함을 보면서 꼭 성공시켜야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거든요. 다음날 아침 테오필로가 저를 찾아왔어요. 꿈에서 파차마마를 만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파차마마가 말씀하시길 진실한 마음으로 오는 이들에게는 땅의 선물을 나눠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테오필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땅에게 먼저 허락을 구해야 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땅에게 인사를 드리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코카잎과 과일을 땅에 묻으며 파차마마께 기도를 올렸어요. 저도 함께 무릎을 꿇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해서 아이들이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의식이 끝나고 테오필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시작해도 돼요. 파차마마가 허락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허가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뢰를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지질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동현이 휴대용 장비로 지하수맥을 찾고 저는 위성 데이터와 비교해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고산지대의 특성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찾기 어려웠어요. 해발 3,800m에서 지하수를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동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안데스 산맥의 지질 구조를 보면 깊은 곳에 물줄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을 청년 루이스가 저희 작업을 도와줬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신기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기계로 땅속을 들여다보다니요. 우리는 오직 파차마마께 기도로만 물을 구했는데 말이에요. 기도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둘 다 합쳐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루이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기대돼요. 며칠간 조사한 결과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500m 지점에서 지하수맥의 신호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언덕이었거든요. 거기는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에요. 마을 원로 카르마가 말했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또 다른 장벽이 생긴 거죠. 저는 다시 한번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카르마 할아버지, 만약 조상들이 후손들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마 도와주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카르마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상님들께 물어봐야겠네요. 그가 말했어요. 내일 의식을 치르고 답을 구해보겠어요. 저는 또 하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카이로가 제게 다가왔어요. 박혜린 선생님, 정말 물을 찾을 수 있어요?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꼭 찾을 거야. 약속할게. 제가 말했어요. 카이로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조상님들께 허락을 구하는 의식이 열리던 날 아침,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이로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었죠. 카이로야. 제가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체온을 재보니 40도가 넘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물로 인한 질병인 게 분명했죠. 김수진 간호사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탈수가 심해요. 지금 당장 수액을 놓아야 해요. 하지만 여기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차로 3시간이나 걸렸어요. 어떻게 하죠? 카이로의 할머니 에스페란사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우리 손자가 죽는 건 아니겠죠?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잃을 수는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릴 거예요. 김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응급의료 키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해열제와 항생제, 그리고 간단한 수액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수액을 놓기 시작하자 카이로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없었습니다. 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테오필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금 옮기면 더 위험해요. 김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일단 열을 내리고 탈수를 해결한 다음에 이동해야 해요. 저는 김수진의 전문적인 판단을 믿었어요. 그녀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오지에서 10년 넘게 의료 봉사를 한 베테랑이었거든요. 온 마을 사람들이 카이로를 위해 기도했어요. 에스페란사는 카이로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우리 카이로가 물을 마시고 싶어 했는데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깨끗한 물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강해졌어요. 꼭 살려낼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물도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에스페란사에게 약속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카이로가 눈을 떴어요. 할머니? 아이가 가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에스페란사가 울먹이며 손자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목이 말라요. 카이로가 말했어요. 김수진이 끓인 물에 전해질을 탄 용액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이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테오필로가 저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카이로를 잃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김수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깨끗한 물이 필요해요. 그때 카르마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어요. 조상님들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카이로가 아픈 것도 조상님들의 신호였어요. 이제 어서 물을 찾으라고 하시네요. 정말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조상님들도 후손들이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카르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성한 언덕에서 작업해도 돼요. 다만 조상님들께 예의를 갖춰서 하세요. 이틀 후 카이로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아이는 제게 달려와서 꼭 안겼습니다. 박혜린 선생님, 저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카이로의 맑은 눈빛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카이로야, 이제 아프지 말아야 해.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곧 깨끗한 물을 만들어줄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해야 해. 카이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리아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루이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의술도 뛰어나고 기술도 뛰어나고 말이에요. 제가 부끄러워하자 그가 계속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포기하고 있던 걸 희망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를 위한 작은 잔치를 열어줬어요. 카이로가 살아난 걸 축하하고 저희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죠. 전통 음식과 음악이 있었고 아이들은 저희 주위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오늘부터 당신들은 우리 가족이에요. 에스페란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카이로의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도 이곳이 정말 소중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그때 카이로가 제게 다가와서 작은 목걸이를 건네줬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카이로가 수줍게 말했어요. 조개 껍질로 만들었는데 물에 정령이 들어있대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면 물 찾는 일이 잘 될 거예요. 제가 목걸이를 받아들고 목에 걸었어요. 고마워 카이로야. 이걸 지니고 꼭 깨끗한 물을 찾아낼게. 카이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겠다는 다짐이 더 강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카이로가 준 목걸이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더 이상 물 때문에 아프지 않게 해줄 거야. 꼭 해낼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제 마음을 응원해주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시추 작업을 시작하는 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고산지대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차가웠죠. 박민수가 시추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고도가 높아서 엔진 출력이 평지의 70%밖에 안 나와요.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볼만 할 거예요. 시추 지점은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500m 떨어진 신성한 언덕이었어요. 카르마 할아버지가 조상님들께 허락을 구하는 의식을 치른 그곳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저희를 지켜봤습니다. 파차마마여, 저희를 용서해주세요. 테오필로가 기도를 올렸어요. 후손들을 위한 일이니 도와주세요. 저도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꼭 성공하게 해달라고요. 첫 시추가 시작됐어요. 드릴 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어요. 5m, 10m, 15m까지 별 문제 없이 내려갔죠. 하지만 20m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드릴이 멈춰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박민수에게 물었어요. 장비가 얼어붙었나 봐요. 이 추위에 유압유가 굳어버렸어요.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죠?
이동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장비를 녹여야 해요. 박민수가 대답했어요. 몇 시간을 기다린 후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더 심각한 건 시추 구멍에서 나오는 물이 흙탕물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상한 냄새까지 났죠. 이 물은 마실 수 없어요. 이동현이 샘플을 분석한 후 말했습니다. 오염물질이 너무 많아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첫 시도가 실패한 거였죠. 그때 카르마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신이 분노하신 것 같아요. 그가 근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땅을 파면 안 되는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요. 제가 말했어요. 첫 번째 시도일 뿐이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걱정됐어요. 정말 이곳에서 깨끗한 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위성 지도를 다시 펼쳐놓고 분석했어요. 별빛을 받으며 지형을 세밀하게 살펴봤죠. 분명히 물이 있을 텐데 혼자 중얼거렸어요. 박혜린 선생님, 아직도 일하세요? 루이스가 제게 다가왔어요. 밤에도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해요. 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카이로 같은 아이들이 또 아플 수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럴 순 없죠. 루이스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까? 루이스 씨는 이 지역을 잘 아시죠? 제가 물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살았는데 물이 나올 만한 곳이 있나요? 루이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 점을 가리켰어요. 여기요.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옛날에는 여기서 샘이 솟았대요. 제가 그 지점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위성 데이터와 비교해보니 지하수맥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았죠. 좋은 정보네요. 제가 루이스에게 고마워했어요. 내일 그곳을 조사해볼게요. 루이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도움이 됐나요? 다음날 아침, 저는 루이스가 알려준 지점을 조사했어요. 마을에서 서쪽으로 800m 떨어진 곳이었죠. 이동현이 지질 조사를 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지하수맥의 신호가 훨씬 강해요. 게다가 오염될 가능성도 낮고요. 제 마음에 희망이 다시 생겼어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곳은 마을에서 너무 멀었거든요. 물이 나와도 마을까지 어떻게 가져갈 건가요? 테오필로가 걱정했어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 돼요. 제가 설명했어요. 물을 마을까지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테오필로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때 카이로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선생님, 물 찾기 힘들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카이로야. 곧 찾을 거야. 제가 선생님께 준 목걸이 도움이 안 돼요? 카이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목에 걸린 조개 껍질 목걸이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돼. 이게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첫 번째 시추 실패 후 일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었거든요. 신의 뜻을 거스르는 건 아닐까요?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카이로가 아팠을 때 이분들이 살려주지 않았나요? 에스페란사가 반박했어요. 이분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도우려는 거예요. 결국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정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죠. 저는 그날 밤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음엔 꼭 성공할 거야. 카이로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두 번째 시추를 위해 새로운 지점에서 작업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장비의 이상한 오작동이었죠.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박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시추기의 엔진이 자꾸 꺼지고 있었거든요. 연료도 충분하고 부품도 이상 없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GPS 신호였어요. 위성 데이터가 계속 교란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자꾸 끊어져요. 제가 장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뭔가 전자파 간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루이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박혜린 선생님,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이곳을 조사하러 왔다고 해요. 외부 사람들이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떤 사람들인데요? 루이스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광물 회사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어요. 안데스 고원에는 구리와 은 같은 귀중한 광물이 많이 매장되어 있거든요. 혹시 저희가 물을 찾는 걸 광물 탐사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루이스 씨,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마을에서 남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캠프를 차려놓았어요. 루이스가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마리오와 함께 그 캠프를 확인하러 갔어요. 과연 큰 텐트 여러 개와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일반 관광객은 아니었어요. 아마 광물 탐사 회사 같아요. 마리오가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장비들이 지질 조사용이에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대형 시추기와 각종 측정 장비들이 보였어요. 다음날 아침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시추 장비 근처에서 이상한 구리 조각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뭐죠?
이동현이 조각을 들어 보이며 물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조각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여기에 둔 것 같은데요. 정말 이상했어요.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모양이었거든요. 그때 테오필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희에게 왔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사람들이 마을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뭔가 조사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저희 때문에 마을에 피해가 가는 건 아니겠죠? 제가 걱정하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테오필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돼요. 당신들이 위험에 처할까 봐요. 점심시간에 한 무리의 남자들이 저희 작업장으로 왔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그중 한 명이 거칠게 물었어요. 식수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온 민간 단체예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정말 물만 찾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정말 식수 개발이 목적이에요. 그럼 허가증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남자가 말했어요. 저는 볼리비아 정부에서 받은 허가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한 명이 의미심장하게 말하고는 떠났어요. 그들이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을까요? 루시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김수진과 상의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혹시 철수하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카이로와 아이들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이 아이들은 언제까지 더러운 물을 마셔야 해요.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끝까지 해봐야죠. 다음날 아침 루이스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냈어요. 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국제광물개발회사 사람들이에요. 광물회사라니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이 지역의 구리 매장량을 조사하러 온 거래요. 루이스가 설명했어요. 아마 우리 작업을 방해하려는 것 같아요. 왜 저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박민수가 의문을 표했어요. 아마 지하자원 탐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리오가 분석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금을 캐러 온 게 아니라 물을 찾으러 온 거예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해야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직접 그들의 캠프로 찾아갔어요. 캠프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만날 수 있었죠. 저희는 식수 개발만이 목적이에요. 제가 명확하게 말했어요. 정말이라면 방해할 이유가 없죠. 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저는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순수하게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요. 아이들이 더러운 물 때문에 아파서 저희가 온 거예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마침내 오해가 풀렸어요. 그들도 저희가 순수한 목적으로 온 걸 이해했습니다. 죄송해요. 오해했네요. 캠프 책임자가 사과했어요. 앞으로 방해하지 않겠어요. 그날 저녁 마을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이제 방해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자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물 찾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방해 요소가 사라진 후 마을에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여성들이 먼저 나서서 저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죠. 루시아가 다른 여성들을 이끌고 와서 말했어요. 마을의 마마 클럽이라 불리는 여성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인 거였죠. 에스페란사도 함께 왔어요. 카이로가 아팠을 때 당신들이 구해줬잖아요.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들을 도울 차례예요. 여성들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작업 중인 저희에게 따뜻한 차와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작업장 근처에서 위험하지 않게 관리도 해줬어요. 한국 여자들도 이렇게 강하고 똑똑한가요? 루시아가 제게 물었어요. 우리나라 여성들도 정말 대단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여기 어머니들도 못지않게 강하고 지혜로우세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그들이 시추 지점 주변에 벽화를 그려준 것이었어요. 코리아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물이 솟아나는 모습을 그린 거였죠. 그림에는 한국과 볼리비아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도 있었어요. 이 그림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한 어머니가 설명해줬어요. 물이 꼭 나오게 해달라는 파차마마께 드리는 기도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마을 아이들이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카이로를 비롯한 10명의 아이들이 직접 만든 직조물이었습니다. 볼리비아 전통 방식으로 짠 작은 가방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카이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물에 정령 무늬를 넣었어요. 선생님이 이걸 갖고 계시면 물 찾기가 성공할 거예요.
가방을 자세히 보니 정말 정교했어요. 파란색과 은색 실로 물결 무늬를 만들어 놓았고 중앙에는 태양과 물방울이 만나는 모습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너무 예뻐. 정말 고마워 제가 말하자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특별한 노래를 불러줬어요. 물의 기도라는 제목의 노래였는데 가사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늘의 물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 목마름을 달래주소서라는 내용이었죠.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 순수한 아이들의 간절함을 보니 더욱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꼭 성공해야 해. 이 아이들을 실망시킬 순 없어. 박혜린 선생님, 우는 거예요? 카이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감동해서 그래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말이야. 다음 날부터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시추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직접적인 기술 작업은 할 수 없지만 주변 정리와 장비 관리, 안전 관리 등을 맡아줬습니다. 우리도 뭔가 해야 기분이 좋아요 루시아가 말했어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건 답답하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작업 효율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특히 에스페란사는 저희 팀을 위해 매일 따뜻한 수프를 끓여줬어요. 고산지대에서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이 수프에는 퀴노아와 감자가 들어있어서 힘이 날 거예요. 며칠 후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저희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남자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여자들은 생활 전반을 챙겨주고 아이들은 응원과 격려를 해줬어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김수진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랬어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테오필로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마을에 이런 활기가 도는 건 오랜만이에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온 후로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테오필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시추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올렸어요. 한국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현지 토착어가 뒤섞인 기도였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였어요. 오늘은 꼭 성공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카이로가 저에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거든요. 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보니 저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 카이로야.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날은 저희에게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추에서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세 번째 시추가 시작되던 날 온 마을이 긴장과 기대로 가득했어요. 지난 두 번의 실패를 겪은 후라 더욱 간절했죠. 저는 카이로가 준 목걸이와 아이들이 만들어준 직조 가방을 몸에 지니고 작업에 임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파야 해요. 이동현이 지질 자료를 보며 말했어요. 50m 이상 내려가야 깨끗한 물층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수가 장비를 재점검했습니다. 준비 완료해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한 시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10m, 20m, 30m까지 별 문제 없이 내려갔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지켜보면서 응원해줬습니다. 40m 지점에서 드릴의 느낌이 달라졌어요. 뭔가 다른 지층에 도달한 것 같아요. 박민수가 말했어요. 장비의 진동이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저희 모두 긴장했습니다. 45m, 47m, 50m. 드디어 목표 깊이에 도달했어요. 그때 갑자기 드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물이 솟구치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잠깐만요. 이동현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뭔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시추 구멍에서 뭔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흙탕물이었지만 점점 맑아지고 있었어요. 물이에요. 제가 소리쳤어요. 정말 물이 나와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깨끗한 물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샘플을 채취해야 해요. 이동현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물을 받아서 간이 검사 키트로 분석해봤습니다. pH, 세균, 중금속 등을 체크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동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완벽하게 깨끗한 물이에요. 마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해낸 거였어요. 정말 마셔도 되는 거예요? 테오필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완전히 안전해요. 제가 확신을 갖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부터 물을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정말 시원하고 깨끗했어요. 카이로가 달려와서 제 옆에 섰어요. 저도 마셔봐도 돼요? 아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물론이지. 제가 컵에 물을 받아서 카이로에게 건네줬습니다. 카이로가 물을 마시는 순간 온 마을이 조용해졌어요. 아이가 천천히 물을 삼키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달아요.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이에요. 그 순간 마을 전체가 폭발했어요. 사람들이 울고 웃고 춤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파차마마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에스페란사가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하지만 축제는 오래 가지 못했어요. 갑자기 큰 트럭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남쪽에서 중장비를 실은 차량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광물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마리오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분명히 오해가 풀렸다고 했는데요. 저도 당황했어요. 왜 다시 나타난 걸까요?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적대적이지 않았거든요. 캠프 책임자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축하해요. 물을 찾았다면서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의 반응에 놀랐어요.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걸까요? 사실 저희가 온 이유가 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당신들 프로젝트를 보호하라고요. 정말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알고 보니 볼리비아 환경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저희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거였죠. 환경부 장관님이 직접 내려오실 예정이에요. 캠프 책임자가 말했어요. 이런 프로젝트는 국가적으로도 소중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감격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둘러쌌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저희를 보호하려는 듯 서 있었어요. 이 물은 우리 생명이에요. 루시아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테오필로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들은 저희를 보호하려고 나선 거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캠프 책임자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저희는 방해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호하러 온 거예요. 그의 말에 사람들이 조금씩 긴장을 풀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에는 진짜 축제가 벌어졌어요. 깨끗한 물이 나온 것을 축하하는 잔치였죠. 전통 음악과 춤, 그리고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춤을 췄어요. 정말 꿈 같아요. 카이로가 제게 말했어요. 이제 매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니요?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카이로야, 제가 말했어요. 이 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카이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물이 나온 지 일주일 후 본격적인 급수시설 구축 작업이 시작됐어요. 시추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을 마을 전체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죠. 태양광 펌프 시스템을 설치할 거예요.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어요. 낮에 태양 에너지로 물을 펌핑해서 저장 탱크에 모아두면 밤에도 물을 쓸 수 있어요. 박민수가 설계도를 펼쳐 보이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각 집마다 수도꼭지를 달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을 중앙에는 공동 빨래터도 만들어 드릴게요. 마을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특히 여성들이 좋아했습니다. 집 앞에서 물을 쓸 수 있다고요? 루시아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더 이상 산을 넘어 물을 길러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확신을 갖고 대답했어요.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올 거예요. 에스페란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만 같아요. 정말 꿈만 같아요. 작업이 시작되자 온 마을이 들떠 있었어요. 아이들은 파이프가 매설되는 과정을 신기하게 구경했고 어른들은 직접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이 땅을 파는 일을 도와줬어요. 우리도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루이스가 말했어요. 나중에 고장나면 우리가 직접 고칠 수 있게요.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현지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 교육도 함께 진행했어요. 태양광 패널 청소 방법, 펌프 점검 방법, 간단한 수리 기술 등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일주일간의 공사 끝에 드디어 시스템이 완성됐어요. 개통식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볼리비아 환경부 장관님도 직접 오셨어요. 이런 프로젝트야말로 진정한 국제협력이에요. 장관님이 축사에서 말씀하셨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현지 주민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드디어 첫 물이 나오는 순간이 왔어요. 테오필로가 마을 중앙 광장에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맑고 시원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카이로가 가장 먼저 달려와서 두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와, 정말 달아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집 앞에서 이런 물을 마실 수 있다니요. 그 다음엔 모든 사람들이 차례로 물을 마셔봤어요. 할머니부터 갓난아기까지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시며 기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도 많았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배 아프지 않겠어요. 에스페란사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개통식이 끝난 후 테오필로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마을의 대지의 열쇠라고 부르는 전통 장신구였어요. 이건 우리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제가 망설이며 물었어요. 당연하죠. 테오필로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가져다 준 분이에요. 우리 마을의 가족이 되신 거예요. 그날 오후에는 새로 만든 공동 빨래터에서 아이들이 물장난을 쳤어요. 카이로를 비롯한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물을 튀기고 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웃는 소리가 산에 울려 퍼져요. 카이로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산보다 먼저 웃을 수 있어요. 아이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마지막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해 특별한 의식을 준비해줬어요. 물의 축복이라는 전통 의식이었는데 깨끗한 물을 얻게 해준 은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였어요. 코리아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나라예요. 카르마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 물이 흐르는 한 우리는 코리아를 잊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이곳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저희에게 보여준 따뜻함과 신뢰를 평생 기억할 거예요. 떠나는 날 아침, 카이로가 저에게 편지를 줬어요. 서툰 한국어로 써진 편지였어요. 박혜린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코리아는 하늘이 보낸 나라예요. 저도 커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카라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은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김수진이 말했어요. 우리가 물을 찾아준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눈 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의미였죠. 한국에 돌아온 지 한 달 후 푸카라 마을에서 편지가 왔어요. 물시설이 잘 작동하고 있고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물이 흐르는 마을이 아니라 희망이 흐르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원천에는 코리아의 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마워요, 코리아. 고마워요, 박혜린 선생님. 산보다 높은 절망 속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찾아온 저희들. 저희는 물을 찾았고 그들은 삶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안데스 고원의 푸카라 마을. 그곳의 대지는 코리아라는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곳에서 배운 사랑과 희망을 평생 간직할 거예요.